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 로보택시 롤아웃 전망, 그리고 사이버캣 생산 준비와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단순한 목표로 보는 단계에서 이미 완성된 기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율주행을 미래의 과제로 언급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이미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테슬라의 채용 동향과 하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회사 내부에서도 이 기술이 대규모 롤아웃을 위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4 단독으로도 인간 수준을 초과하는 주행 안전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감독 주행을 위해 더 나은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간단히 이미 작동한다. 현재 AI4 차량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자율주행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수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토퍼시픽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편안함과 신뢰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특히 핸즈오프 주행에 대한 관심이 2024년에 23%에서 2025년에 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환경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이버캡 생산 일정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치수 엔지니어를 채용 중인데 이는 차체 정확성, 적합성, 간격, 그리고 생산 품질에 초점을 맞춘 제조 역할입니다. 최근 공개된 사이버캡 영상에서는 물리적 충전 포트 패널이 보이는데 이는 무선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안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이론에서 생산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보택시 롤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가 실제로 출시될지, 지원될지, AI4가 충분한지, 아니면 AI5를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소매 투자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테지만 일론 머스크의 최근 발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말에 AI4 단독으로 자율주행 안전 수준이 인간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I5는 차량을 완벽하게 만들고 옵티머스에 사용될 것이며 AI6는 옵티머스와 데이터 센터에, AI7과 도조는 우주 기반 AI 컴퓨터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AI4가 이미 자율주행 안전성을 인간 수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I Like Tesla의 호세가 AI4를 사용 중인 사람들이 더 나은 하드웨어가 무감독 주행에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고 했고 일론 머스크는 맞다. 지금 구매한 차량의 정확한 하드웨어와 데이터로 로보택시 준비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무감독 자율주행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확인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데 AI4 기반으로 FSD가 준비되었고 로보택시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롤아웃 시기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지수적 성장에서 변곡점으로의 전환, 즉 하키스틱 형태의 급속 확장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 200에서 400대의 로보택시가 3개월 내에 4,000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자를 제거하고 작동을 확인한 후 스케일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로보택시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당 10대 정도 추가되며 이는 주당 5% 성장에 해당하고 월간으로는 20% 증가입니다. 작년 4월경 예측으로는 올해 4월까지 2,000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았고 이 예측을 유지 중입니다. 최근 데이터로 캘리포니아에 200대, 오스틴에 42대가 있으며 이는 일주일에 5대에서 40대로 증가한 후 며칠 만에 추가로 2대가 늘어난 패턴입니다. 매일 추가되는 추세로 보아 추적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 중입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안전 운전자를 제거하기 전에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스틴에서의 평균 대기 시간이 20분으로 여전히 높지만 이는 상용화 전 단계라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여전히 시범적이며 대기 시간보다는 현장 로보택시의 작동과 안전 운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속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캡이 11대에서 12대로 배치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생산 계획의 메타 지표로 4월을 목표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시간이나 안전 운전자의 유무가 아니라 테슬라가 대규모 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입니다. 급속 스케일링, 예를 들어 한 달에 수백 대 더블링이 가능하다면 인간 개입이 최소화된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과 감독이 필요한 원격 운영자 수가 많으면 그런 속도가 불가능하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운전자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감의 증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지만 현재 테슬라 차량의 사고는 엣지 케이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웨이모처럼 안전운전자를 없앤 사례가 있지만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만약 로보택시가 사고를 일으키면 의무 보고되며 대형 사고라면 헤드라인 뉴스가 될 텐데 현재는 사소한 사건들만 있습니다. 이는 안전운전자가 사고를 막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허영 지표에 집착합니다. 안전운전자 제거나 차량 수를 과시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런 가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율운송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지배를 목표로 하며 스케일 가능한 해결에 집중합니다. 마케팅보다는 2억만 대의 로보택시 배치를 우선시합니다. 사이버캡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로보택시 여부의 또 다른 지표입니다. 일부는 로보택시가 실패해도 대량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12대의 사이버캡이 시카고와 매사추세츠 등에서 추운 날씨 테스트 중입니다. 최근 채용 공고로 사이버캡 치수 엔지니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차체 생산 라인의 정확성, 적합성, 간격, 충돌 장인 기술 사양을 보장합니다. 이는 제조 인력의 대규모 채용 신호로 품질 엔지니어링이 순조롭다는 증거입니다. 사이버캡의 목적은 스케일 최적화, 즉 비용 절감입니다. 글로벌 로보택시를 위한 수직 통합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2035년 이전에 수천만 대 생산을 계획합니다. 비용을 25,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낮추면 1억대 생산 시 10,000달러 차이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절감이 됩니다. 이는 비용 최적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산이 진행 중이지만 자율주행 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스티어링 휠을 추가해 토카로 판매할 수 있다는 플랜 B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보택시 없이 사이버캡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것은 테슬라에게 큰 문제입니다. 4월 타임라인을 유지하며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테슬라는 자율주행 문제를 최장 3개월 내 해결할 자신감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효율적일 테니까요. 가장 큰 논쟁은 이가 저비용 컴팩트카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숨겨진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으로 넘어가며 더 자세히探討해 보겠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사이버캡이 단순한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 아니라 저비용 컴팩트카로 변형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가설에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이 모델은 구매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주요 사용 사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의견 분산이 크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이언과 같은 전문가들은 사이버캡이 소비자용 자동차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델은 로보택시로 최적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좌석 배치나 스티어링 휠, 주행 성능 등에서 일반 소비자 차량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좌석 벤치 스타일과 페달 미포함 설계는 비용 최적화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이를 소비자용으로 개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캡을 소비자 차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테슬라의 전략에 맞지 않으며 팬층을 대상으로 10만 대 정도 판매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시장 확대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테슬라의 재무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 소유 차량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투입하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발언과 달리 테슬라는 플릿 소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사이버캡을 판매한다면 구매자들이 이를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캡의 생산은 자율주행 기술의 타임라인에 대한 테슬라의 강한 배팅을 나타낸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언박스 모델이라는 제조 방식은 다양한 차량 변형을 용이하게 하지만 이를 소비자용으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도전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2인승 구조는
컴팩트카 시장에서 대중적이지 않으며 모델 Y처럼 주행 최적화된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캡을 소비자용으로 개조하는 아이디어는 과도한 단순화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특정 용도에 고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로보택시 최적화된 모델을 운전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주행 안정성, 가속, 코너링 등에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감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가 저비용 모델 2의 기반이 된다면 이미 과거에 관련 개발을 완료했을 텐데 현재까지 그런 징후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캡의 계획이 소비자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4월부터 7월 사이에 론칭될 가능성을 높이며 로보택시 전용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 기술의 전환점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준비 상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FSD가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차량에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완벽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현재 버전에서 주차장 탈출이나 매핑 오류 같은 세부 문제가 여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버전이 개발 중입니다. 이 버전은 파라미터를 10배 증가시킨 것으로 추론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인간 운전자보다 우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만 5배에서 10배 안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개선을 위해 1월과 2월에 최종 도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가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된 상태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만약 FSD가 배포 가능한 수준이라면 현재는 운영 인프라와 확장을 위한 준비 단계일 것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사이버캡 생산과 연계해 대규모 론칭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하지 않으며 80% 정도의 확률로 추정됩니다. 테슬라 내부 데이터, 예를 들어 섀도우 모드에서의 수천 마일 주행 기록은 이 확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정신 모델을 고려하면 대부분은 선형적 성장을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지수적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8년까지 수천 대가 아니라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감정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습니다. 차선 유지나 주차 같은 작업을 차량에 맡기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49%에서 56%로 증가했으며 완전 자율주행을 원하는 비율은 38%에서 48%로 올랐습니다. 이는 2025년 데이터로 자율주행에 대한 대중수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실제 작동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FSD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초기 저항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로보택시가 $1 퍼마일 수준으로 운영되면 기존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대체하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이 임계점에 다가섰음을 암시합니다. 사이버캡 생산 라인이 4월에 가동된다면 이는 제조와 기술 준비에 높은 확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처럼 실제 실행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0마일 주행에서 눈길 조건 외에 개입이 거의 없다는 사례는 긍정적이지만 이는 개별 사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며 대규모 확장을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으로 테슬라의 경쟁 환경과 시장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쟁 환경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이미 상용화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등지에서 실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접근은 테슬라와 달리 고정밀 지도와 센서 중심의 기술을 강조하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이는 경쟁사들의 레이더와 라이더 활용 전략과 대비됩니다. 또한 우버는 과거 자율주행 사업을 매각한 후에도 파트너십을 통해 재진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의 샤오팽과 지리자동차는 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샤오팽은 AI 통합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앞세워 테슬라의 FSD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며 가격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지리 자동차 역시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테슬라의 지위를 위협할 잠재력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테슬라의 시장 영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분야의 지연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가 변동성을 보면 테슬라의 주식은 경쟁사들의 기술 진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FSD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웨이모의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장 점유율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또한 SUV 모델인 모델 Y와 모델 3의 판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지만 BMW X3나 다른 경쟁 모델들의 전기차 버전 출시가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 분산이 예상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AI 투자, 특히 xAI와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연구 개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테슬라의 시장 영향은 규제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강화되면서 테슬라는 안전 데이터 제출과 테스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의 대규모 베타 테스트 접근이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규제기관은 최근 테슬라의 FSD 관련 사고 보고를 강화했으며 이는 전체 산업의 표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면 중국에서의 경쟁이 특히 치열합니다. 샤오펑과 지리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른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며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생산 효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시장에서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여지가 있지만 지리 자동차의 볼보 브랜드와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AI와 데이터 축적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3를 통해 수집된 수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는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러나 웨이모의 경우 이미 수백만 마일의 실제 로보택시 운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실전 적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영향 측면에서 테슬라의 FSD 업데이트는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지연 시 공포지수가 높아지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MACD 지표를 보면 테슬라 주식의 추세가 불안정하며 유가 변동과 연계된 에너지 비용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애플의 AI 프로젝트나 다른 테크 기업들의 진입은 테슬라의 AGI 목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테슬라는 혁신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 YL의 출시 계획은 SUV 시장 확대를 노리며 xAI의 통합은 미래 로보틱스 분야로의 확장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움직임, 노 샤오펑의 AI5나 웨이모의 V5 업데이트는 테슬라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시장 영향으로 보면 테슬라의 성공은 전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실패 시 공포지수가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기술 개발과 규제 준수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테슬라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전부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순간까지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